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회원님께 약속드렸던 토모큐브의 투자 가치를 한번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료를 좀 모으고 찾고 또 회사와 또 전화도 좀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먼저 토모큐브를 알기 위해서는 이 파크 시스템스라는 회사를 좀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크 시스템스에 대해서도 잠깐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 파크 시스템스라는 회사는 이제 어떤 회사인지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는 이 회사가 이제 파크 시스템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를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연구용 원자 현미경, 그리고 산업용 원자 현미경,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개발을 해서 이 내용을 반도체, 고분자, 세라믹, 방막, 그리고 생명과학,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 검사를 하는 AFM 전용 또는 이제 2D 재료, 이렇게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반도체의 그 이른바 그 재료 물질을 검사하고 반도체의 그 완성품의 부품을 검사하는 고밀도 현미경을 개발한 그런 회사였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회사에서 보게 되면 회사의 이제 그 경영진을 좀 봐야 되겠죠. 회사의 경영진을 보게 되면 이분이 창업을 하셨습니다. 97년도 창업을 하셨고 이렇게 이제 임원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해서 막 처음에는 주로 이제 원자 현미경, 고분도 현미경 중심의 사업을 하다가 이제 고분도 현미경이라는 게 뭔가 완성품을 만들어냈고 투시를 통해서 이게 진품인지 아닌지의 산업으로 확산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이제 저희가 과거에 현미경 하게 되면 실험실에서 쓰는 값싼 현미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쭉 보니까 분야마다 의료, 바이오, 산업 등등 해서 수백 조의 이른바 시장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파크 시스템즈가 이런 회사인데 이제 주가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 파크 시스템즈의 지금 주가는 오늘 현재 23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주식은 한 700만 주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상장은 2015년도 했습니다. 상장은 2015년도에 상장을 했고요.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2015년도 이제 그 12월 17일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했을 때 주가는 이제 7,000원에서 10,000원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12년도, 16년도, 15년도 말, 16년도 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7년도에 주가는 17,000원 전후, 그 다음에 18년도 주가는 3만 4, 5천원 전후, 그리고 이제 18년도에 주가가 5만 원대를 처음으로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16, 17, 18, 한 2년 한 2, 3개월 만에 주가는 이제 5만 원 도달합니다. 상장 공모가가 7,300원 전후에서 있다가 한 2년 한 3, 4개월 만에 5만 원대 도달했고, 그리고 19년도, 20년도 또 2년 또 한 반 지나서 주가는 1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21년도에 코로나를 지나고 21년도에 15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제 이렇게 쭉 10만 원까지 쭉 가다가 최근에는 31만 원까지 갔고 지금은 24만 원 전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이 좀 가팔랐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현미경 만드는 회사인데 파크 시스템스가 이렇게
주가가 고단히 성장하는 걸 보면 이게 굉장히 뭔가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으면 산업용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있다는 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점을 비교하냐면은 파크 시스템즈는 이제 의료용이 아닙니다. 파크 시스템즈는 이제 주로 산업용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 연구 원자재 쪽에 있는 거고, 파크 시스템은 의료용, 바이오 이쪽에 중점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이 산업 쪽의 반도체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매출 한번 볼게요. 2009년도부터 매출을 쭉 보시면 상장은 2015년도 상장했습니다. 상장 전에 2014년도 볼까요? 14년도에는 매출이 152억에 순이익은 7억 적자. 2013년도에 상장 전에 162억 매출에 순이익은 16억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15년도에 199억 매출에 36억 흑자, 16년도에 37억 흑자, 17년도에 55억 흑자, 그리고 18년도에는 주가가 이제 5만 원대로 갔던 시기인데 이때 55억 흑자, 19년도에 85억 흑자, 그리고 2020년도에 거의 100억 정도 흑자를 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주가가 한 14만 원, 15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이때입니다. 이때가 21년도입니다. 상장 이후에 한 6년 이후입니다. 이 상장이 이제 12월에 했으니까 1, 2, 3, 4, 5, 6, 한 5년 반 만에 주가는 이제 순이익이 100억대로 가면서 이제 주가는 14, 5만 원대 갔고, 그 다음에 22년도에 매출이 1200억. 그러니까 상장 당시보다 10배의 매출이 들었고, 순이익은 279억. 2023년도에 순이익 매출이 1448억에 순이익이 245억. 작년 24년도에 1750억 매출에 순이익이 428억.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1032억 매출을 했고 순이익이 190억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31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시점은 역시 이렇게 순이익이 428억까지 늘어나면서 이제 31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이제 이 파크 시스템즈는 저는 이제 이렇게 토목큐브를 공부를 하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됐다는 거. 하지만 이 내용을 보시면 이 파크 시스템즈가 반도체의 공정, 원미경, 현미경이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을 했는데,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을 했는데, 이제 글로벌에 이제 계속 반도체 회사들하고 거래를 하는데, 첫 스타트는 16년도입니다. 그리고 21년도까지 공시를 낸 거죠. 수주공시 쭉 보면 이렇게 17억, 20억, 17억, 20억 다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이렇게 수주공시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파크 시스템즈의 이제 매출 추이를 보시면 지금 이제 수출과 내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보면은 매출이 한 1,400억 정도의 작년에 매출을 했는데, 그죠? 수출이 1,170억이고 내수가 239억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중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23년도에도 수출이 945억이고 그 다음에 내수가 202억입니다. 그죠? 이 내용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그 산업용 나노계측 이 부분 있잖아요. 산업용 나노계측 이 부분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이 내수에서 96억이고 수출에서 24년도네요. 작년에 이제 내수에서 128억이고 수출이 918억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용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른바 떼돈을 벌게 됩니다. 하지만 연구용, 나노계측 연구용에서는 다 해서 343억밖에 안 돼서 작년에. 하지만 반도체의 산업용은 1,047억을 팔아서 거의 산업용 매출이 한
70%를 차지하고 연구용은 30%밖에 안 된다. 그 수출이 거의 한 80%. 그러니까 이 직영 매출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파크 시스템즈의 그 매출 과정. 그러니까 파크 시스템즈는 이제 바이오가 아니라는 거. 연구용 그 현미경이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반도체라든지 산업용으로 이용했을 때 이런 매출이 난다는 거죠. 이제 토모큐브도 한번 보겠습니다. 토모큐브는 2015년도 이제 창업이 됐고, 20년 매출은 이제 8억 5천. 그리고 이제 21년 매출은 16억, 22년 매출은 18억, 23년 매출은 37억, 작년 매출은 59억 3천, 적자가 83억이고,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 매출은 37억 9천. 그래서 영업이익이 41억 적자고, 순이익은 39억 적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토모큐브 내용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토모큐브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37억 9천의 매출을 신고를 했는데, 수주된 금액은 55억 2,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17억 3천이기 때문에 캐파가 안 돼서 납품을 못 한 거죠. 수주는 했는데 납품이 안 됐기 때문에 매출이 안 잡힌 거죠. 그러니까 3분기든 4분기든 이제 매출이 잡히면 55억은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을 이제 가만히 보면 지금 작년에 매출이 59억 3천인데 올해 상반기에 수주 금액이 55억 2,900만 원인 걸 보면 성장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1년이 이제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상장했을 때 200만 주를 공모를 했고, 공모 단가는 1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320억 정도의 공모금을 했고, 일반 공모가 50만 주, 기관 투자자 공모가 150만 주에서 200만 주에 이제 공모를 했다라는 거. 이제 토모큐브의 이제 매출 구성도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 올해 상반기의 매출 금액을 보면, 토모큐브도 내수가 9억 2천이고, 수출이 25억 2,900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34억 5천,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이죠. 소프트웨어. 여기는 수출이 1억 3천이고, 내수가 4억 4천만 원. 그래서 1억 7,200 상반기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볼까요? 작년에도 보면은, 작년에는 내수가 32억 9천이고, 수출이 24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내수는 상반기에 9억이었고, 수출이 25억이니까, 수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상태고, 그 내용 알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57억 6천, 토탈 작년에는 매출이 한 60억 나와 있네요. 그리고 올해는 37억 9,500이고. 그 다음에 27년도에는 이제 37억 매출을 했으니까, 23년도에는 37억, 작년에는 이제 60억, 올해는 이제 상반기까지 38억 정도 되고, 수주된 내용은 한 55억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제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판매가 됐냐. 우리 상반기 보면, 직접 판매가 3억 9천이고, 대리점이 5억 2천입니다. 그래서 수출은 이제 대리점으로 20억을 했고, 직접 수출은 4억 8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수출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37억 9,500. 아까 제가 이제 파크 시스템즈를 설명을 했는데, 한번 여기서 보냐면은, 파크 시스템은, 어, 글로벌 유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음, 어,
파크 시스템이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고성장한 과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네, 여기 그 아랫단에 보시면 파크 시스템은 지금 미국, 독일, 영국, 중국, 대만, 일본 등의 판매 법인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고 해외 영업을 굉장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국가에 12개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30개국의 판매망을 구축해서 자체 브랜드로 전 제품을 전 세계에 직접 공급하는 회사가 된 거예요. 이 파크 시스템이 이제 급성장했던 배경,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보시면 2015년도 상장했죠. 상장된 이후에 이렇게 19년, 20년, 20년, 지금 매출이 이제 올해 작년에 1,750억 했으니까 올해 상반기에 1,032억 한 걸로 봐서는 올해는 거의 2,000억대 매출이 간다는 얘기죠. 주가가 이렇게 31만 원 찍고 500원짜리가 순이익이 작년에 428억 나오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런 흐름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제 파크 시스템의 상장세를 보는 거죠. 이제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토모큐브를 한번 봐야 되는데, 토모큐브는 어떤 회사냐? 이제 2015년도 설립해서 바이오 분석 장비를 주로 하고 있고, 홀로그래피, 토모그래피 결합한 내용이 HT인데, 3D 세포 영상화 기술로 높은 정확도로 경쟁을 갖고 있고, 또 의료 AI 신약 개발 및 이제 오노가이드라고 해서 새롭게 그 생체 실험을 못하게 되니까 인공장기를 만들어서 하는 이 시장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내용 자체가 이제 그 비바이오 분야에서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다각화 시킬 수 있는 모델이다. 파크 시스템이 반도체 응용 분야 내에서 검사 장비로 대박을 낸 것처럼 HT 내용에서 이 기회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고사양 장비 판매와 AI, 의료 기술, 그러니까 본인들이 3D 기술을 통해서 영상을 분석해내는 내용을 AI 모델로 통해서 딱 촬영하게 되면은 이 세포가 어떤 세포인지를 그대로 분석해주는 그런 AI, 인공지능도 같이 개발을 해서 그걸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그것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이 고분자 HT, XT라는 이 내용, 이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이 내용을 이 구동 모델, 소프트웨어까지 만들어서 촬영을 하게 되면 촬영된 덕표를 갖다 해석해주는 인공지능을 개발을 해서 그 내용도 같이 별도의 수익 모델로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하는 의료 정밀기기, 그리고 인공지능 AI 두 가지를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메인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메인은 아까 얘기했던 이 반도체 산업용으로 별도로 매출 발생을 노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핵심 장비는 HT-X1 시리즈와 고사양 X1 플러스 판매 내용인데, 이게 이제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매우 좋다. 그 다음에 이제 X1 플러스는 사용자 편의성 증가로 글로벌 연구기관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니까 존스 홉킨스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이제 판매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AI 기반의 자동 분석 기능 갖춘 토모 아날리스라는 2.0 유료 버전인데 구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독하게 되면 매년 이렇게 이제 돈이 나오는데 50건을 그 구독을 발생하게 되면 연간 5억 정도의 매출이 계속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구독 요건들, 그러니까 이 제품을 팔면은
파는 사람들은 구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같이 되는 거고, 의료 AI까지 같이 가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세포 치료제 시장에서 27년도까지 4.5조 원의 이제 시장이 있는데, 연평균 이 시장이 굉장히 23.7%의 성장을 하고 있어서 수혜 보는 것들이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비바이오 부분입니다. 올레드, 하이브리드 본딩, 유리기판 검사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진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연내 올해는 한 10억 내지 20억 정도의 매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데 공시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이 HT 장비를 이용해서 유리기판 내부,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 계면, 이런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겨냥하고 있어서 기술적 차별성이 뚜렷하다. 이게 이제 제가 파악되어 있는, 분석되어 있는 이 토목큐브의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바이오 부분에서는 장비에 이제 납품이 있고 이제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장비 평균 단가가 올라가고 서비스 매출 증가하고 영업의 레버리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아마 이 파크 시스템의 사례가 적용이 되는 게 가능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아직 이 비바이오 분야에서는 매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워칭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이 뭔가 나왔다고 하면 주가는 굉장히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공지를 드리는 부분은 토목큐브의 이 매출 올해 이제 이 상반기에 38억 수주 내용은 이제 여기 수주 내용은 이제 55억인데 이 내용은 오로지 이른바 HT 홀로토모그래피에서만 나온 거고 지금 뭐 비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분야 이제 신약 개발 그다음에 줄기세포에 검사를 해가지고 줄기세포에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를 가지려고 하면은 이 아기가 잘 착상이 됐는지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일반 망원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HT 장비로 하게 되면은 거의 굉장히 정확도가 높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50, 60%밖에 안 되고 그것을 의사가 임의적 판단하고 있는데 이 토모큐브가 이 HT 내용의 기술은 독점성입니다. 다른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면 이 체외 수송 쪽에서도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아무튼 비바이오 쪽에서는 전혀 매출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바이오 분야만 나오는 매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하냐? 이 부분은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내용을 보게 되면 토목큐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상장 때 한 10,000원 얼핏해서 이제 9월까지 이제 5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이제 11월 7일이면 이제 보호회수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장 전에 442억 원의 이제 벤처 캐피탈로 펀딩을 받았어요. 근데 이미 한 80% 이상은 다 현금화가 된 걸로 압니다. 일부가 남아있겠죠. 팔기도 하고 안 팔기도 하고 다 현금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제 11월 6일 날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때 11월 6일이 지나면 보호회수가 끝나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물량이 4.94%. 이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기적 부담이고 최근에 지금 이제 이 물량들이 적어도 이제 이 물량 부담 때문에 아마 지금 여기 442억 원의 펀딩을 들어왔던 업체들이 거의 다 팔았는데 뭐 1%, 2% 남아있는 물량들이 지금 계속 출렁 지금 팔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 보호의 수가 끝나고 나면 이 사적 묵사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물량이 나온다고 치면은 적어도 한 두세 달 정도는 주가랑 횡보해서 계속 이렇게 좀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물량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오버행 물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이 나올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술 상용화 초기 단계에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이제 영업 적자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스크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토목큐브가 8월 달에 IR 했던 부분들을 좀 제가 이제 가면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토목큐브가 그 8월 하순에 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냈던 자료인데, 얘네들이 이제 3D 생물학, 재생의학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새로운 시장을 열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홀로토모그래피는 살아있는 세포를 염색 없이 이제 실시간 분석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오노가이드, 그 다음에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신약 개발의 이 4가지 항목에서 이 기술이 사용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큰 흐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건너뛰는데, 이 홀로토모그래피가 여기 몇 가지 있는데, 3차원 세포 구조체 비표지 분석은 토목큐브가 유일하고, 3차원 세포 구조체 무제한 시간 분석도 토목큐브가 유일하고, 경쟁사 대비 투과 심도가 5배 이상 높아요. 정확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갖고자 하는 것은 이 분야인데, 이 대표가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 CT인데, CT가 이제 70년대 보급이 됐는데, CT를 찍어서 그 사람이 어떤 우리 장기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이렇게 CT를 통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HT, 홀로토모그래피 이 장비를 개발을 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세포 조직, 그리고 레이저 LED를 통해서 굴조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이 진단 기술을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표준화를 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들이 이 표준화를 통해서 시장을 열겠다. 이게 이제 하나의 마켓 전략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건너뛰고,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이제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많은 제약사들이 동물들의 실험을 통해서 신약을 투여하잖아요. 근데 국제 표준에서 앞으로는 동물 복지나 동물의 이제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금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시장이 내년 정도 빠르게 내년 후반기부터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대체하는 게 뭐냐? 이 오가노이드라는 인조 장기인데, 이 토목큐브의 이 장비가 HT가 살아있는 세포를 딱 이렇게 찍어도 그 내용을 분석해 준답니다. 이 세포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신약을 넣었을 때 신약에 잘 듣고 있는지 안 듣는지를 이 HT를 투과시키게 되면 살아있는 세포를 촬영해도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장이 또 따로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본인들이 이 세포 분석 소프트웨어 기술을 해가지고 이 분야도 이미 10년 동안 계속 데이터를, 의료 AI를 이제 했는데, 자기들이 촬영했던 이 HT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 현상들을 계속 AI 분석된 걸로 계속 딥러닝을 시켜가지고 딱 찍으면 이 내용은 어떠한 현상이라는 것을 AI가 판독을 해서 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른바 구글에서 판독을 해주는 것보다 더 정확도가 높고 99%까지 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구독 서비스를 유료화로 가겠다는 거고, 50건 유치하게 되면 매년 5억의 매출이 발생한다. 그런 거니까 100억이면 이제 100건이면 10억인 거고,
20건이면 20억 연 매출 발생되니까 앞으로 판매가 늘면 늘수록 구독자는 늘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매출을 발생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미래 전략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경쟁사 대비 압도적 우위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글로벌 중에서 이제 그 홀로그래피를 개발한 회사들이 독일의 S사, 일본의 S사, 일본의 N사, 독일의 Z사, 미국의 M사, 스위스의 N사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3D 이미징, 고해상도 영상, 다중 이미징, 두꺼운 시편이라는 것은 두꺼운 내용을 세포를 찍어도 투과를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표지, 정량 분석, AI 분석, 이 내용은 토모그래피는 다 가능하다. HT 2세대가. 그런데 독일 N사는 다중 이미징만 되고, 일본 S사는 3D하고 두꺼운 시편만, 비표지만 되고, 일본 N사, S사, N사, 독일, 미국 등등 봤을 때 압도적인 내용이 있고, 또 특허로서 그 내용을 또 본인들이 확보를 하고 국제 기준으로 5년 이상 앞서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입증된 이제 HT 기술력이라고 해서 이 내용은 이제 그 18년 동안 개발을 했고, 논문 출판이 63편을 했고, 연구 기술 개발은 200억 됐고, 해외 출원된 특허가 25건에 22건을 이제 등록을 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입 장벽을 본인들이 튼튼히 짜면서 이제 상용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 모델은 이겁니다. 오가노이드, 3차원 이제 미니 장기 쪽에, 그 다음에 체외 수정, 이 부분에 이제 아기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산부인과에서 쓰고 있는 거고, 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세포 치료를 했을 때 부분이 있고, 또 신약 개발 부분이 있고, 또 비바이오 산업용, 이게 이제 반도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5가지의 이 사업 모델이 있는데, 이 1부터 4번까지는 지금 원래 주력 산업이고, 이 5번은 이제 비바이오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것 쪽에 이제 그 산업용의 진출을 가지고 있다. 근데 원래 이제 이 비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26년도부터 들어가려고 했는데 작년부터 데모 버전을 만들어서 지금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들 공지할 것은, 이 토모큐브를 창업했던 대표가 2분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냐면 박용근 대표가 있고 홍기현 대표라고 2분이 창업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바이오 쪽에, 홍기현 대표는 이제 반도체 쪽에 했는데, 이 홍기현 대표가 올해 4월 달에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은 100만 주의 이제 토모큐브 주식을 가지고 있고 보호 예수는 3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말 기준에 앞으로 26년, 27년 이후가 돼야 주식을 팔 수 있는 사람이에요, 토모큐브를.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 박용근이고, 제가 회사에 오늘 물어봤습니다. 비바이오 쪽에 지금 홍기현 대표가 나갔으면 이 어떻게 되고 있냐. 그러니까 이제 문제 없다. 문제가 없고 지금 핵심 연구진들은 다 있기 때문에 운영 등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홍기현 대표가 나가서 비바이오 쪽에서 많이 좀 흔들린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장비들을 다 충분히 하고 있고, 지금 김태홍 이 이사가 영입이 되어서 계속 이제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분야의 핵심 인재들도 다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이오 쪽 반도체 분야에서도 수주가 된 게 있다. 근데 이 공시법에 따라서 전년 매출의 10% 이상의 수주가 되어야 공시를 낼 수가 있는데, 작년 매출이 이제 59억이잖아요. 그러니까 5억 9천만 원 이상의 수주가 되어야 공시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5억 9천만 원 이상 건이 안 됐기 때문에 공시를 못 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글로벌 바이오 매체들하고
계속 이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 박상일, 이 사람을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파크 시스템을 창업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파크 시스템하고 저는 경쟁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파크 시스템 경쟁자이거든요. 이 파크 시스템 홈페이지니까 이분이 이제 박상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창업을 했어요. 97년도 창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토모큐브의 사회이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봤죠. 지금 이 사람이 회사의 사회이사를 유지하고 있느냐?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토모큐브가 이 박상일 파크 시스템과 나는 경쟁 구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사람 영입한 한 것은 상당 부분 어드바이스도 좀 받고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토모큐브의 이제 글로벌 시장 확장 내용인데 지금 토모큐브는 올해 6월 현재 12개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습니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이스라엘, 베네틱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파크 시스템을 소개했는데 파크 시스템이 직접 유통망 11개국에서 30개 영업망을 갖고 있으면서 매출이 급성장했거든요. 결국 토모큐브도 지금 현재 12개 유통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성장하려면 이 유통망을 계속 이제 다져야 되겠죠. 하지만 직접 유통망을 갖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나갑니다. 비용 증가가 되지만 이 토모큐브 대표가 그랬거든요. 글로벌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접 유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의 컴플레인을 직접 들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유통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가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좀 이제 정리하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11월 6일에 보호 예수인데, 과연 이제 어느 지분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이제 상장 전에 지금 상장 후 12개월 대 유통 가능한 주식이 93만 주입니다. 이게 이제 7.31%인데, 11월 6일 이후에 만약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이 93만 주. 그리고, 3년 뒤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330만 주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홍기현 대표, 그 다음에 이제 박상근 대표, 이런 회사 관계자 물량들은 이 물량은 어떻게 보면 대표를 유지하려면 지분의 방어를 하려면 이 물량은 필요한 거잖아요. M&A를 안 당하려면. 그런데 나머지 물량들은 거의 다 현금화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하면. 그래서 이 물량 때문에, 이 73123%의 물량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출렁출렁 하는데 적어도 이제 11월 6일부터 향후에 이제 12월까지의 물량 구조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3분기의 실적 구조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에 또 IR을 한답니다. 본인들이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매출은 어떻게 나왔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런 분야 내에서 이렇게 갈 것이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를 이제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여기서 했던 부분 93만 주, 7.31%의 어떤 물량이냐 이 물량을 봤더니 한미사이언스가 62만 8천 주, 그 다음에 민현석이라고 하는 임직원입니다. 이게 만주. 나상진이라는 사람이 14만 5,720주, 그 다음에 김태홍이라는 사람이 14만 5,720주 해가지고 이 물량이 93만 40주, 7.31%. 이 물량인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초창기에 이제 상장 이후에 자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많은 이제 인터베스트, 그 다음에 등등, IBK 증권, IBK, 블루임 포트너스 해가지고 많은 이제 이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투자를 받은 게 425. 여기 이제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도 한 1차와 2차를 통해서 이제 투자 유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물량들, 여기 있는 물량들이 상당 부분 이제 물량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가에 하기 위해서 100% 판 사람도 있겠지만, 뭐 100을 주고 있다고 한다면 80%는 팔고 20%를 갖고 있는, 또는 뭐 70 팔고 30 갖고 있는, 이런 이제 벤처 캐피탈도 있겠죠. 이런 이제 캐피탈들이 이제 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박용근 대표, 홍기현 대표 물량들이 있는데, 이 홍기현 대표도 3년 보호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물량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약속드린 대로 토목큐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고, 기회 요인과 리스크를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 중 하나는, 일단 얘네들이 파크 시스템 모델을 밟아가고 있고, 파크 시스템과 이제 그 중복되는 부분은 이제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검사 장비 진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다릅니다. 왜냐면 파크 시스템은 이제 어떤 분야냐면은, 파크 시스템은 파크 시스템 홈페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파크 시스템 홈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이게 지금 이제 파크가 개발한 반도체 검사 장비, 이 장비예요. 여기가 이제 이게 지금 그 장비들입니다. 파크 NX, 파크 NX 3D, 그래서 파크 NX HDM, 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반도체의 제품에 따라서 HDM, 3D, 웨이퍼, 이게 웨이퍼 장비죠. 반도체 웨이퍼를 검사하는 장비고, 3D, 그 다음에 HDM,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얘네들이 파크가 이른바 돈을 연간 2천억의 매출을 올리는데, 여기서만 2천억에서 70%, 거의 한 1,500억 정도를 여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겁니다. 이 분야 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토목큐브하고는 이제 경쟁이 안 되는 부분, 토목큐브는 바이오가 중심인데, 이 산업용도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이제 얘네들은 올레드,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 유리기판, 이쪽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약간은 이제 파크하고는 약간 겹친 것도 있지만, 약간 좀 분야가 좀 다른, 그래서 다른 업체가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의 기술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내용이 이제 얘네들이 갖고 있는, 토모가 갖고 있는 기술적 이제 우월성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아무래도 이 신규 회사라서 이제 이제 매출 단위를 잘 봐야 되고, 당초에 이제 IR 할 때 얘네들을 어떤 내용을 했냐면은, 이 부분 보세요. 지금 이제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왼쪽에. 19년부터 20년도까지인데, 작년에 260건의 데모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아랫부분은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구매가. 그러니까 175건에서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고, 91에서 이렇게 데모였고. 그러니까
데모를 하게 되면 거의 글로벌 제약사 의료기관에서 이 제품을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데모를 하고 다니면서 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에 손익분기점이 이제 15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올해 지금 상반기에 이제 수주가 한 55억 정도 됐으니까 3분기에 이제 매출과 수주가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 매출이 한 만약에 100억 정도 남짓 된다면 26년도에는 이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BP가 맞춰지지 않겠느냐는 게 증권사의 안팎의 전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구 계속 이제 성장하는 이쪽 분야 내에서 바이오 쪽에서 아직 신규로 진입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나가면서 바이오 시 성장이 커나가고, 또 반도체 이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터지는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아까 홍기현 대표가 이제 나간 이후에 후속적으로 안정성을 심어주는 거. 왜냐하면 홍기현이란 창업을 2번이나 했던 그 공동 창업자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회사를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공백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제가 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고, 계속 후속 이사가 영입이 됐고, 연구진들은 그대로 있다. 그리고 계속 그 반도체 장비 분야의 데모 버전을 만들어서 테스트하고 있다. 또 수주도 일부 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3분기 IR을 통해서 봐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판단을 하실 때 이 부분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주라는 것은 파크 시스템이 2015년도 상장해서 10년 동안 거의 40배 정도 올랐죠? 40배. 그러면 이 토모큐브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이니까, 그 다음에 글로벌에서 5년 이상 앞선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 부분은 우리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토모큐브를 잘 분석해서 설명드린 것이니까 같이 한번 공부하고 실적이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 47분이 되어버렸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 내용 꼭 참고하시고 토모큐브 투자할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